그날 새벽, 침대 위에서 몸을 일으킬 때마다 느껴지는 무거운 통증이 마치 내 것이 아닌 듯했다. 허리부터 시작된 묵직한 통증이 척추를 따라 올라와 온몸을 움켜쥐는 듯했다. 가느다란 숨을 내쉬며 조심스레 몸을 일으키는데 침묵으로 가득한 방 안에서 들리는 건 벽시계 초침 소리뿐이었다. 30년 넘게 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같은 동작으로 하루를 시작해 왔건만 오늘은 이상하게도 작은 두려움이 스며들었다. 또 이러네. 참. 김영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무릎을 눌러 앉았다. 얇은 온돌 바닥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겨울 새벽의 공기는 송근마저 저리게 했다. 창문 너머로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간간히 켜진 가로등 불빛과 쓰레기 봉투가 쌓인 계단참이 그대로 보였다. 외로움이란 게 별게 아니었다. 이렇게 고요한 새벽.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한 채 혼자 깨어있는 것. 그게 바로 그것이었다. 언젠가부터 영수는 자주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독 남편과 사별한 지 벌써 7년. 처음 몇 년은 쉴 새 없이 움직였고 분식집도 잘 돌아갔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눈 뜨는 게 고단해졌고 무릎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사람들의 얼굴도 희미해졌고 말수도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수는 오늘도 평소처럼 분식집으로 향했다. 시장 안산들 시장은 여전히 이른 새벽부터 장사를 준비하는 상인들로 분주했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다. 닫힌 셔터들 사이로 어쩌다 만난 이웃 상인과 줍죠. 한마디 나누는 것이 전부였다. 왼손으로 허리를 부여잡으며 겨우 가게 셔터를 올리던 순간 또 다시 통증이 치밀었다. 아이고, 그녀는 무릎을 살짝 꿇으며 숨을 고르고 잠시 쉬어갔다. 고소한 어묵 국물 냄새, 갓 튀긴 튀김의 기름 냄새, 그리고 바닥을 쓸며 들려오는 바람 소리. 세상은 그대로인데 자신만 조금씩 느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불판 위 떡볶이 국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했고 김밥 재료들도 정돈되어 있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였다. 하지만 비는 갑자기 쏟아졌다. 점심장을 보기 위해 나왔던 영수는 시장 한복판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장바구니 2개, 쌀 한 포대. 우산 없이 멈춰선 채 빗방울은 순식간에 그녀의 어깨와 머리카락을 적셨다. 무겁게 내리던 하늘 아래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없이 서 있었다. 그때 그녀는 잠시 머뭇거렸다. 어제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겠다고 결심했는데 정말 또 이렇게 그녀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조용히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처음 보는 남자의 목소리. 영수는 고개를 들었고 젖은 안경 너머로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다. 그 순간 뭔가 아득한 기억의 조각이 스쳤다. 그는 조심스럽게 장바구니를 들어 올리며 말을 이었다. 저 기억 안 나세요? 옛날에 떡볶이 자주 사 먹던 사람인데요. 박만수라고 합니다. 맞다. 그쪽이 김영수는 순간적으로 웃음이 새어나왔다. 정말 오랜만이었다. 언젠가 자주 오던 단골. 그 따뜻했던 인상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은 분명 지나 있었다. 그의 얼굴에도 세월의 자국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오랜만이네요. 지금은 택시하세요. 네, 예전에 버스 몰다가 지금은 개인 택시 합니다. 사장님은 여전히 분식집 하시네요. 예, 아직은요. 영수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그는 자연스럽게 짐을 들어 택시 트렁크에 실었다.
아무 말 없이 우산을 씌워주던 그의 손길은 참 따뜻했다. 그 작은 배려가 왠지 모르게 마음 한쪽을 건드렸다. 차 안은 따뜻했다. 히터 바람이 손끝까지 스며들자 묶였던 어깨가 풀리는 듯했다. 그는 조용히 물었다. 사장님, 혼자 사시죠? 네, 남편은 오래전에 떠났어요. 애들은 다 떨어져 살고요. 저도 비슷해요. 아내는 떠난 지 10년이 넘었고, 지금은 손녀랑 둘이 살아요. 짧은 말들이 오갔지만 그 안에 묻힌 외로움은 서로 충분히 읽을 수 있었다.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 깊은 공감이 있었다. 그러다 그는 차를 멈추고 다시 짐을 꺼내 들어주었다. 계단 끝까지 따라오던 그가 조용히 말했다. 이젠 혼자 다들지 마세요. 언제든 택시 부르시고요. 영수는 미소로 대답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워졌다. 집 안으로 들어와 코트를 벗던 그녀는 저도 모르게 웃음을 지었다. 참 오랜만이네, 이런 기분. 혼잣말이었다. 그러나 오래도록 잊고 있었던 감정이 미세하게 살아나는 느낌이었다. 비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김영수는 잠시 멈춰섰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설렘 같은 것이 아주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다. 창가 너머 여전히 빗줄기는 자자들 기미가 없었다. 그 순간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변화란 것도 이렇게 시작되는 걸까? 김영수는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며 손끝에 남아있는 물방울을 느꼈다. 창밖의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며 손목이 저린 채로 그 날의 기억을 되새겼다. 그녀는 무심코 손끝을 쥐었다. 오래된 감정들이 이렇게 다시 떠오를 수 있다는 걸 몰랐다. 그날 그 조용한 만남은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지만 영수는 이상한 떨림을 느꼈다.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변화하려는 듯 불안하고도 설레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거지? 나는 정말 괜찮은 걸까? 이렇게 변해도 되는 걸까? 그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저으며 자신을 다잡으려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비가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다. 비에 젖은 손등에서 아직도 싸늘함이 가시지 않았다. 김영수는 문득 창밖을 바라보다가 멈칫했다. 언제부터였을까? 이렇게 혼자서 낯선 누군가의 다정함을 기억하고 그 온기를 떠올리게 된 게 예전 같았으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 장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살더버니? 이런 비도 또 그치죠. 그의 말이 귓가에 남아 있었다. 아침 공기는 아직 싸늘했고 손목 관절이 저릿했다. 주먹을 쥐었다. 펴도 손끝은 무뎠다. 그러나 마음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전날 밤 내내 생각나던 그 택시기사. 박만수? 오랜만에 누군가와 나눈 진심 어린 대화는 왠지 모르게 낯설면서도 기분이 좋았다. 다시는 못 볼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시장이라는 곳은 워낙 좁아서 또 마주칠지도 몰랐다. 김영수는 가게 안에 앉아 손님 없는 시간을 틈타 조용히 숨을 골랐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가게 안에서 모든 것이 조금 더 밝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어묵 냄비에서 나는 고소한 향기, 김밥 재료들이 가지런히 놓인 모습, 그리고 불판 위에서 끓어오르는 떡볶이 국물.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는 듯했다. 찬 바람에 몸이 움츠러들었지만 손에는 장바구니와 비닐 장갑이 익숙하게 들려 있었다. 시장 골목은 언제나 그렇듯 지저분하고 시끄러웠다. 작은 손수레를 밀고 지나가는 할머니,
파닥파닥 닭을 손질하는 젊은 상인, 먼지 섞인 빛이 흩어지는 틈 사이로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다. 그날은 어쩐지 몸이 더 무거웠다. 새벽부터 허리와 무릎이 찌릿찌릿 아팠다. 팔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고 커다란 소단지를 옮기려다 그만 허리가 뚝 하고 무너져 버렸다. 참았던 비명이 새어나왔다. 아이고, 아이고, 이게 뭐야. 손목을 짚고 간신히 무릎을 꿇은 채로 호흡을 가다듬었다. 가게 안에는 아직 손님도 없었고 상인들 발소리만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다. 허리는 꼿꼿이 펴지지 않았고 온몸에 식은땀이 났다. 머릿속이 하얘지려던 순간 가게의 문이 덜컥 열렸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박만수였다. 포장 김밥을 사러 왔다가 영순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본 것이다. 그는 망설임 없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바닥은 따뜻했다. 처음 보는 사람이었으면 거절했을 테지만 영수는 무의식적으로 그의 손을 잡았다. 허리를 삐끗했나 봐요. 잠깐만요. 앉으세요. 그가 능숙하게 영순을 의자에 앉히고 아무 말 없이 장갑을 벗고 물수건을 가져왔다. 영수는 살짝 움찔하며 몸에 닿는 손길에 조금 긴장한 듯 했다. 이런 친절을 받는 게 어색하고 나를 도와준다는 게 그만큼 내가 약해진 거라는 걸까. 마음속에서 자꾸만 의문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 남편이 해주던 모습이 겹쳐졌다. 허리가 조금이라도 펴질까 싶어 손으로 지탱해 보았지만 통증은 쉬 가시지 않았다. 근처 약국 다녀올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가 문을 열고 뛰어나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영수는 눈을 감았다. 쿨럭쿨럭 떡볶이, 국물 냄비 소리와 김밥 재료 냄새가 섞여 어지럽게 퍼졌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문이 다시 열렸고 박만수가 작은 파스와 물약을 들고 돌아왔다. 혼자 하시지 마시지 그랬어요. 이건 무리죠. 말투는 부드러웠다. 영수는 민망함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러나 그가 허리에 파스를 붙여줄 때 따뜻한 손이 스치며 닿았을 때 그녀는 얼어붙은 듯 숨을 멈췄다. 땀에 젖은 등과 파스의 서늘함. 그리고 조심스러운 그의 손길, 그것은 오래도록 잊고 있던 감각이었다. 누군가의 손이 따뜻함이 내게 닿는다는 것 괜찮습니다. 정말 민망하네요. 그녀가 고개를 숙이며 웃자 박만수도 머리를 긁적이며 쑥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사람이 다 도와가며 살아야죠. 이러다 더 크게 다치십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가게 바닥을 닦고 젓가락과 포장 용기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영수는 움직이지 못하고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모습이 어쩐지 가슴 한쪽을 찌르듯 울렸다. 누군가가 내 공간에 와서 아무 말 없이 나를 돕는 모습, 그것은 어색하면서도 따스했다. 문득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김밥 하나 포장해 주세요. 박세은이었다. 동네 분식집 단골 아이. 밝고 야무진 10살짜리 꼬마가 친구와 함께 가게로 들어왔다. 영수는 애써 통증을 참으며 일어서려 했다. 하지만 만수가 막아서며 말했다.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세은이 영순을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다. 할머니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잠깐 삐끗했어. 세훈은 수줍게 웃으며 친구에게 속삭였고 만수는 익숙하지 않은 손놀림으로 김밥을 말았다. 김밥을 어설프게 잡는 손, 초보 티가 나는 손놀림에 아이들은 까르르 웃었고 영순도 저도 모르게 따라 웃었다. 그 짧은 순간
가게 안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김밥이 완성되자. 세은은 포장 봉투를 꼭 안고 말했다. 할머니 김밥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다음엔 더 많이 줄게. 고맙다. 아이는 활짝 웃으며 인사했고 박만수는 빙긋이 미소를 지었다. 가게 문이 다시 닫히고 둘만 남은 공간에 잠시 고요함이 내려앉았다. 그는 서툰 손길로 수세미를 정리하며 말했다. 김밥 정말 맛있네요. 애들이 좋아할 만해요. 그저 오랜 시간 해오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웃으며 허리를 어루만졌다. 통증은 아직 있었지만 마음은 조금 풀린 듯했다. 마치 굳어있던 몸도 감정도 살짝 열리는 느낌이었다. 그날 저녁 김영수는 집에서 가만히 손목을 감싸 안은 채 베란다에 섰다. 창밖으로 내리는 빗방울은 천천히 유리창을 따라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그 물방울을 바라보며 따뜻한 손끝의 감촉이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의 손길이 전해준 온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처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시 스며들고 있었다. 베란다 창가에 서서 어두운 골목을 내려다 보았다. 노란 가로등 아래 멀리서 택시 불빛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참 오랜만이네. 이런 따뜻함. 그러다 문득 심장이 살짝 떨리는 느낌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온몸에 스며든 그 작은 변화가 무섭기도 설레기도 했다. 그녀는 창가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마지막으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균열이 생겼다. 이런 기분 아직도 남아 있었구나. 그녀는 속삭이며 가만히 눈을 떴다. 새벽 공기가 뺨을 스치며 차갑게 파고들었다. 김영수는 허리를 살짝 구부린 채 분식집 문을 열고 들어섰다. 아직 어둠이 짙은 시장 골목은 낡은 셔터와 어둑한 가로등 아래 조용히 잠들어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 복잡했다. 손목을 문지르며 천천히 조리대 앞에 섰지만 몸은 여전히 무거웠다. 특히 허리는 쉽게 펴지지 않았고 움직일 때마다 숨이 가빠왔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텅 빈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언제나처럼 어묵 냄비와 떡볶이 국물, 김밥 재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어딘가 공허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곳은 웃음과 말소리로 가득 찼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식들이 가끔 들렀을 때. 그러나 이젠 가끔 찾아오는 단골들과 아이들뿐이었다. 문득 며칠 전 박만수의 손길이 떠올랐다. 허리에 붙여준 파스의 서늘함과 그의 따뜻한 손끝. 그것은 오래도록 잊고 살았던 감각이었다. 혼자서도 잘 살아왔다고 믿어왔지만 가끔은 그 함께라는 것이 그리워질 때가 있었다. 괜히 신경 썼나? 그녀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몸이 정직했다. 무거워진 허리와 아픈 관절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래도 일은 해야 했다. 영수는 손목을 쥐어짜듯 힘을 주며 김밥 재료를 다듬었다. 여전히 허리는 불편했지만 마음속 어딘가는 묘하게 따뜻했다. 누군가 곁에 있어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점심 무렵 손님들이 하나 둘 늘어났다. 그 중에는 낯익은 얼굴도 있었다. 박세은이 또 가게로 들어섰다. 밝은 얼굴로 인사하는 모습이 영순의 얼굴에 자연스러운 미소를 피워냈다. 할머니, 오늘은 김밥 2줄이요. 세은이 또 왔네. 고마워라. 그녀는 손목을 살짝 흔들며 김밥을 말았다. 다행히 오늘은 박만수가 보이지 않았다. 아니, 다행인지 서운한 건지. 스스로도 헷갈렸다.
세우는 친구와 까르르 웃으며 떡볶이를 받아들었고 정말 맛있다. 는 말에 영순도 웃음으로 답했다. 하지만 웃음 뒤에 스멀스멀 올라오는 통증은 감출 수 없었다. 오후가 되자 허리는 더 무거워졌고 손목은 불편하게 저려왔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배어났다. 가끔 손님이 없는 틈에 앉아 숨을 고르면서도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괜찮아. 혼잣말로 다독였지만 몸은 점점 말을 듣지 않았다. 해질 무렵 한참 가게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문이 열렸다. 놀랍게도 박만수가 서 있었다. 택시 모자에 익숙한 웃음, 그리고 손에 든 작은 비닐봉투. 김밥 좀 포장하려고요. 그는 어색하지 않게 다가왔고 영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다. 허리 좀 괜찮으세요? 그의 질문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 나아졌어요. 걱정 고마워요. 그는 조용히 앉아 기다렸고 그녀는 김밥을 말며 손목을 풀어냈다. 가게 안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다. 말없이 흐르는 라디오 소리, 도마 위에서 김이 올라오는 소리. 둘 사이의 거리. 사장님, 만수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사람이 혼자 살다 보면 참 말 한마디 건네기가 어렵죠. 괜히 불편해질까 싶고 그의 말에 영수는 손을 멈추었다. 김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만수는 고개를 숙였다. 저도 오랜만에 누군가랑 말하니까 좋더라고요. 영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도 그랬다. 누군가와의 짧은 대화조차 따뜻하게 느껴지는 건 아마 오래도록 고요함 속에 살아왔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저도요, 뭐랄까, 괜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말은 길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뭔가가 조용히 흘렀다. 오랜 시간 쌓여있던 두터운 고요가 조금은 부드럽게 풀리는 듯 했다. 김밥을 포장하며 그녀는 물었다. 손녀분은 잘 지내죠? 네, 오늘도 학교 다녀오자마자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참 밝아요. 둘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손녀 얘기, 시장 얘기, 지나간 날씨까지. 대화는 어색함 없이 부드럽게 흘렀다. 허리 통증도 손목의 묵직함도 잠시 잊혀질 만큼 그렇게 포장을 마치고 만수가 일어섰다. 가게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던 그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다. 다음에 혹시 괜찮으면 같이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순간 영순의 심장이 살짝 떨렸다. 마치 머나먼 시절 첫사랑 앞에서의 긴장감처럼 그녀는 당황스러워 고개를 숙였지만 얼굴 가득 미소가 번졌다. 네, 좋아요. 언제든요. 짧은 대답. 그러나 그 말은 그녀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았다. 만수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고 다시 택시로 돌아갔다. 가게 문이 닫히고 영수는 잠시 가만히 서 있었다.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고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따뜻했다. 그날 밤 그녀는 집에서 가만히 손목을 감싸 안은 채 베란다에 섰다. 먼 골목길, 가로등 아래 텅 빈 길. 문득 그녀는 깨달았다. 삶은 여전히 변할 수 있고 마음도 아직 움직일 수 있다는 걸. 그 순간 창밖 저편에서 천천히 바람이 불어왔다. 그녀는 그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무언가 새로운 변화가 아주 천천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며 그리고 그때였다. 그날 낮 병원 앞 그녀가 무심코 지나쳤던 풍경이 불현듯 떠올랐다. 박만수가 젊은 여자의 팔짱을 끼고 걷던 모습. 가슴이 조여왔다. 설마 아니겠지. 불쑥 올라오는 불안감에
그녀는 가만히 손목을 움켜쥐었다. 몸은 떨렸고 마음은 차가워졌다. 따뜻했던 감정이 스르르 식어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무심코 손목을 감싸진 채 병원 앞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몸이 떨린 건 단순히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시야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 박만수와 젊은 여성이 팔짱을 끼고 함께 걷는 모습에 김영수는 숨을 삼켰다.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순간 무언가 가슴 깊은 곳이 뚝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왜 그런 기분이 드는지 곧 알았다. 그저 친절했던 이웃일 뿐이라고 생각해 왔다. 따뜻한 손길, 다정한 말투, 짧은 인연이라고 믿었지만 어느새 마음 한편에 그를 품고 있었던 것이다. 몸이 얼어붙듯 굳었고 한참을 서 있다가 영수는 고개를 돌렸다. 다가올 버스를 기다리지도 않고 돌아서 버렸다. 마음이 복잡했다. 왜 이러지? 내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걸음은 무겁고 생각은 더욱 복잡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동시에 오래전 남편과의 기억이 겹쳐 떠올랐다. 그도 병원에 있을 때 자주 간병인과 웃음을 나누곤 했다. 그때도 영수는 말없이 바라보며 혼자서 상처를 삼켰었다. 지나간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느낌이었다. 나이가 들어도 감정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실감하며 그녀는 손끝으로 옷자락을 꼭 쥐었다. 며칠이 흘렀다. 그녀는 박만수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가게 앞에서 마주쳐도 일부러 고개를 돌렸고 가끔 그의 택시가 시장 앞에 서 있는 걸 보면 안 보이는 척 지나쳤다. 마음 한편은 아쉬웠지만 또 한편은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왜 이런 감정을 느껴야 하는지, 왜 이런 질투심이 자신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그랬을까? 괜히 마음을 열었나?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분식집 문을 닫았다. 하루 종일 떡볶이 국물을 저어도 김밥을 말아도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다. 손님들의 웃음소리도 아이들의 제잘거림도 들리지 않았다. 몸은 무겁고 마음은 싸늘했다. 유난히 손목과 무릎이 저리게 아팠다. 몸과 마음이 함께 얼어붙은 듯했다. 어느 날 가게 문을 닫으려던 순간이었다. 박만수가 조용히 다가왔다. 그녀는 모른 척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깊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왜 요즘 피하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 질문에 김영수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의 표정은 진심으로 혼란스러워 보였다. 그녀는 손에 쥔 비닐봉투를 꽉 움켜쥐며 입술을 깨물었다. 병원 앞에서 봤어요. 그 여자분이랑. 목소리가 떨렸다. 마치 부끄러운 고백처럼 박만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어이없는 듯 미소를 지었다. 아, 그분요? 그 사람은 제 며느리예요. 손녀 엄마요? 영수는 당황스러움에 얼굴이 붉어졌다. 말문이 막혀 한참을 바라보다 결국 고개를 숙였다. 그는 다정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며느리가 몸이 안 좋아서 같이 병원 간 거예요. 그렇게 오해하실 줄 몰랐네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그 안에는 서운함도 짜증도 없었다. 오히려 담담하고 솔직했다. 영수는 눈을 감았다. 자신의 성급함과 부끄러움이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죄송해요. 괜히 오해했어요. 내가 좀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녀는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다가와 어깨 너머로 말했다. 괜찮아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한테도 사장님은 특별한 분이에요. 그냥 고마운 이웃 그 이상으로요.
그 말에 그녀는 숨을 멈췄다. 심장이 서서히 뛰기 시작했고 가슴이 저릿하게 아파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했다. 나이를 먹었어도 마음은 여전히 떨릴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스러웠다. 저도요. 이상하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으로 영수는 진심을 조심스럽게 내보였다. 짧지만 솔직한 대답.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말이 없었지만 충분했다. 차가웠던 공기는 어느새 부드러워졌고 고요한 가게 안에는 알 수 없는 온기가 피어올랐다. 시간이 흘렀다. 가게 문 앞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섰다. 말없이 서 있는 동안에도 공기는 어색하지 않았다. 세상은 여전히 분주했고 시장 골목에는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들만의 공간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내일 또 뵐게요. 박만수는 조용히 손을 흔들었고 김영수는 미소로 답했다.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그가 문득 덧붙였다. 참 우리 손녀가요. 사장님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대요. 아마 진심일 거예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번졌다. 발걸음은 가벼워졌고 마음 한켠에서 오래된 얼음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여러 번 그 말을 떠올렸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대요. 밤은 고요했고 그녀의 마음도 조용히 가라앉았다. 그런데도 가슴 한쪽에서는 미세한 떨림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며칠 후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다시 병원 앞을 지나쳤다. 이번에는 일부러 박만수의 택시를 찾았다. 그러나 그날은 보이지 않았다.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 속에서 그녀는 오래도록 자리에 멈춰섰다. 그때 그녀의 시야에 익숙한 뒷모습이 들어왔다. 시장 건너편. 택시 옆에 선 박만수.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 여자의 손을 꼭 붙잡은 그의 모습. 가슴이 서늘해졌다. 창가에 앉아 흐릿한 불빛 아래 김영수는 손목을 감싸진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밤하늘은 검은 잉크처럼 퍼져 있었고 시장 골목은 이미 조용해진 지 오래였다. 그런데도 그녀의 가슴은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다. 낮에 보았던 그 장면, 박만수가 또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선 모습 그것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그냥 우연이었겠지. 스스로를 타이르며 애써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은 이미 불안에 물들어 있었다. 어쩌면 또 오해일까? 그렇다 해도 왜 이렇게 속이 뒤집히는 걸까? 오래전 남편이 병원에 있을 때 느꼈던 그 쓴맛이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다시 찾아올 줄은 몰랐다. 그녀는 그날 이후 계속 박만수의 전화를 피했다. 가게 앞에서도 그를 본 척만 척했다. 마음속에서는 수십 번 대답을 준비했지만 입 밖으로는 한마디도 나가지 않았다. 그의 다정했던 말투, 따뜻했던 손길, 웃음 모든 것이 더 아프게 느껴졌다. 혼자 살며 쌓아왔던 단단한 벽이 무너질까봐. 그리고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두려웠다. 며칠 후 우연히 마주치고 말았다. 시장 입구, 그녀가 장을 보러 가던 길목에서 박만수가 택시 옆에 서 있었다. 그녀는 순간 몸을 돌리려 했지만 이미 그가 먼저 눈치챘다. 사장님,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단단했다. 피할 수 없는 순간이었다. 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손끝은 싸늘했다. 잠깐만요.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뭐 잘못한 거면 말씀이라도 해주세요.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진지했다. 영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망설임이 길어졌지만 결국 입술이 열렸다. 그날 병원 앞에서 봤어요.
다른 여자분이랑 손잡고 계시던데요.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스스로가 너무 유치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이미 내뱉은 말이었다. 그는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곧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날이요? 그건 제 며느리예요. 손녀 엄마죠. 박만수는 어깨를 살짝 내리며 조용히 말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같이 병원에 간 거예요. 그날은 많이 아팠거든요. 팔짱은 걷다가 휘청거려서 그냥 잡아준 건데 그녀는 가만히 그의 말을 들었다. 갑자기 얼굴이 뜨거워졌다. 눈길을 내리깔고 손끝을 만지작거렸다. 허탈감과 안도감, 그리고 부끄러움이 뒤엉켰다. 죄송해요. 제가 괜히 오해했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그는 빙긋이 웃었다. 괜찮아요. 오히려 저한테 그런 감정이 있다는 게 저는 고맙네요. 그 말에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손끝이 떨렸다. 박만수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사장님, 저도 그래요. 그냥 고마운 이웃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자꾸 보고 싶고 자꾸 생각나요. 그게 다예요. 짧은 고백이었지만 그 말은 그녀의 가슴 깊숙한 곳에 조용히 박혔다. 그동안 숱하게 외면했던 마음이 조심스럽게 얼굴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저도요, 솔직히 그런 줄 몰랐는데 그렇더라고요. 둘 사이에 한동안 말이 없었다. 시장의 소음이 멀리서 들려왔고 찬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다. 그러나 마음은 따뜻했다.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감정이 흘렀다. 박만수는 조용히 물었다. 내일 시간 되시면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그냥 가볍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짧은 대답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랜만에 스스로에게 허락한 따뜻함이었다. 마음 한켠에 쌓여있던 두려움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김영수는 베란다 창가에 서 있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번졌고 시장 골목은 고요했다. 손목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어쩌면 이제 괜찮을지도 모르겠다. 혼자여도 괜찮았지만 누군가와 함께여도 괜찮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 순간 핸드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큰아들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영철아. 웬일이니? 오랜만에 아들의 목소리에 그녀의 표정은 환해졌지만 다음 순간 그의 말에 숨이 멎을 뻔했다. 엄마, 혹시 누구 만나세요? 무슨 얘기 들었어요? 그녀는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아들의 말은 어딘가 날카로웠고 싸늘했다. 왜 그러니? 갑자기 무슨 아들의 짧은 대답이 날아왔다. 엄마, 다시 결혼 같은 건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다. 엄마, 다시 결혼 같은 건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귓가에 여전히 맴돌았다. 김영수는 손에 쥔 휴대폰을 내려놓은 채 한참을 창밖만 바라보았다. 고요한 밤. 창틀 너머로 시장 골목이 멀어져 가듯 흐릿했다.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지만 몸은 얼어붙은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손끝은 가늘게 떨렸고 가슴 어딘가에 서늘한 한기가 내려앉았다. 그녀는 자신이 왜 그렇게 충격을 받았는지 잠시 이해하지 못했다. 자식들에게 조심스레 꺼내놓았던 이야기였다.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렇게까지 차가운 반응일 줄은 몰랐다. 첫째 아들의 목소리는 분명했다. 낯설도록 딱딱했고
이해보다는 거부가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늘 하던 대로 분식집 문을 열었다. 시장은 여전히 평소처럼 분주했고 사람들의 목소리와 물건 파는 소리, 튀김 기름 끓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김영순의 마음은 고요하게 멈춰 있었다. 몸은 움직였지만 마음은 자꾸만 어제의 대화를 되뇌었다. 손목은 여전히 저렸다. 허리 통증도 그대로였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 고통이 더 깊게 느껴졌다. 단순히 육체의 아픔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가게 안에 앉아 손님 없는 시간을 틈타 조용히 숨을 골랐다. 그리고 박만수와의 약속이 떠올랐다. 차 한 잔 그저 단순한 만남이었지만 그것마저 망설여졌다. 점심 무렵 박만수가 나타났다. 그가 밝은 얼굴로 인사했을 때 영수는 순간 당황하며 웃었다. 그러나 눈빛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망설임이 번져 있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오늘은 어쩐지 표정이 그녀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의 눈빛은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더 묻지 않았다. 잠시 머뭇거리던 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김밥 재료를 손질했다. 몇 마디 짧은 대화가 오갔지만 이전처럼 편안하지 않았다. 결국 박만수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뭔가 마음에 걸리시는 게 있죠? 그녀는 도마 위에서 칼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마음 한구석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 같았다. 몇 번이고 삼켰던 말을 꺼낼 수밖에 없었다. 사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보고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말래요. 말이 끝나자마자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했다. 박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렇군요. 이해해요. 자식들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리고 그녀 역시 침묵했다. 둘 사이의 고요가 길어졌고 시장의 소음만 멀리서 아련히 들렸다. 그러나 잠시 후 그는 작게 웃었다. 하지만요. 사장님, 결국 사는 건 본인 몫 아닌가요? 그 말에 그녀는 눈을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 있었다. 상처 입은 사람이 지닌 부드러운 단단함 같은 것이었다. 그녀는 잠시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음 지었다. 맞아요. 결국 내 삶이죠.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응어리가 천천히 풀어지는 감각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그날 그렇게 마주 앉아 김밥을 나누며 차분히 이야기를 나눴다. 아이들 이야기, 시장 이야기, 손목과 허리의 고통까지 모든 말이 조용히 스며들었다. 며칠 후 그녀는 아들들과의 만남을 준비했다. 큰아들, 둘째, 막내까지 모두가 모이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식당도 아니고 별다른 장소도 아니었다. 그저 분식집이었다. 그녀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 자식들의 표정은 처음엔 어색했다. 특히 막내딸은 유난히 얼굴이 굳어 있었다. 그러나 박만수는 조용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그녀는 자식들에게 차분히 말했다. 나 혼자 잘 살았다. 앞으로도 살 수 있어. 그런데 이제는 혼자보다는 조금 기대고 싶어졌다. 만수 씨는 그런 사람이야. 아이들은 말을 잃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그 침묵은 이전처럼 싸늘하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풀어졌다. 박만수의 조심스러운 배려와 웃음, 그리고 김영순의 단단함이 자식들의 마음을 천천히 움직인 것이다. 결국 막내딸이 먼저 말을 꺼냈다. 엄마가 행복하면 저희도 괜찮아요. 그 순간
그녀는 오래도록 움켜쥐었던 숨을 놓았다. 눈가가 뜨거워졌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박만수도 웃었고 아이들도 어느새 미소를 지었다. 며칠 후 소박한 혼인신고를 마친 뒤 두 사람은 김밥과 떡볶이를 함께 준비했다. 박세은도 함께였다. 분식집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었다. 그날 밤 김영수는 조용히 박만수의 손을 잡았다. 허리 통증도 손목의 저림도 사라지진 않았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천을 느끼며 조용히 웃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진심이 그 순간 가득했다. 그녀는 천천히 속삭였다. 참 신기해요. 아직도 이렇게 가슴이 뛰다니. 박만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요. 아직도 설렐 수 있다는 게 고맙죠. 그들의 손은 따뜻했고 창밖에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이젠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용히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어쩌면 삶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과 마음 깊은 곳의 울림을 얼마나 잘 들어주는가에 달려 있는지도 모릅니다. 김영순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묵묵히 혼자 살아오며 외로움조차 익숙한 것이라 여겼던 그녀는 어느 날 갑작스레 찾아온 작은 떨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굳어진 허리, 저릿한 손목, 반복되는 피로 그 모든 것은 말 없는 경고였고 지나치기 쉬운 몸의 속삭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신호를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의 따뜻한 배려, 낯선 손길이 전해준 온기 속에서 그녀는 오랜만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손끝에 스친 온기 하나로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익숙했던 고독과 조용했던 일상이 누군가의 작은 관심과 친절 앞에서 변화의 씨앗이 되어버렸습니다. 몸의 변화는 노년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관절은 뻣뻣해지고 작은 움직임에도 통증은 따라옵니다. 하지만 그런 육체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사람을 그리워하고 누군가의 온기를 필요로 합니다. 영순이 허리를 삐끗했을 때 도움을 받아들이는 일이 얼마나 낯설고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닌 삶을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고 소소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우산을 씌워준 손길, 힘겹게 짐을 들어주던 따뜻한 말, 그리고 분식집 한쪽에 앉아 나눈 짧은 대화들. 어쩌면 사랑은 그렇게 조용히 아무렇지 않게 스며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두근거림 없이 그러나 깊고 잔잔하게 가슴에 닿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꼭 거창하거나 젊음의 특권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삶의 상처와 굴곡을 견뎌낸 사람들에게 더욱 깊이 와 닿는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나이 들어 다시금 느끼는 설렘, 오래도록 잊고 있던 떨림, 그리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보듬어주는 마음, 이 모든 것은 삶의 마지막 장면에 어울리는 따뜻한 색채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언제나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김영순이 병원 앞에서 느꼈던 오해와 질투, 그리고 마음속으로 밀려드는 상처의 기억은 그녀를 다시 다치게 만들었습니다. 올해 전 남편과의 아픈 기억이 겹쳐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믿고 다시 다가서는 일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게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열었습니다. 오해는 풀렸고 진심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삶은 타인의 시선이나
자식들의 판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요. 손녀의 환한 미소, 자식들의 이해, 그리고 박만수의 따뜻한 눈빛은 그녀의 마음을 천천히 감싸 주었습니다. 결국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작은 기댐이 되기를 원합니다.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지만 함께라면 더욱 풍요로워지는 것, 그것이 삶의 지혜이고 나이 들어 얻는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가족은 혈연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 역시 소중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김영순과 박만수, 그리고 박세은의 모습은 바로 그 사실을 조용히 말해 주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아픕니다. 허리는 완전히 펴지지 않고 손목은 계절 따라 저려오겠지만 이제는 그 아픔조차 함께 나눌 사람이 곁에 있습니다. 서로의 몸과 마음을 보듬어주고 느리지만 확실하게 걸어가는 길 위에서 두 사람은 소중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 평온은 결코 큰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잔의 차, 함께 만든 김밥, 조용한 산책, 그리고 사소한 일상의 반복 속에서 꽃피운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 계절에 피어난 사랑은 그 어떤 열정적인 사랑보다도 더 깊고 단단합니다. 그것은 외로움을 지나고 상처를 이겨낸 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사랑입니다. 조용히 곁을 지켜주고 아픈 곳을 토닥여주며 말없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랑.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마지막까지 꿈꾸는 행복일 것입니다. 김영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몸의 고통도 마음의 상처도 천천히 치유되고 있었고 그녀의 손끝은 오랜만에 따뜻함을 기억해내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다시 찾아왔고 삶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곧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중한 연결입니다. 스스로를 보듬어주고 작은 관심과 배려 속에서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살아가는 이유이고 치유의 길입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걷는 삶, 그것이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마지막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삶이란 결국 너무 늦지 않게 용기 내어 사랑하고 너무 늦지 않게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이 이야기에도 따뜻한 온기가 더해졌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살짝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런 이야기 더 듣고 싶으시면 구독도 가볍게 부탁드려요. 댓글창에는 그냥 숫자 1 하나만 남겨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짧은 흔적 하나하나에 힘을 얻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마음도 몸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